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오늘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측 화물열차가 판문역을 마지막으로 달린 것이 지난 2008년이었으니까 10년 만에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재개된 셈인데요. 오늘 착공식에 다녀온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오늘 착공식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몇 시에 정확히 도착하셨어요? 서울에 도착은 3시 5분 서울역 3시 도착이었습니다. 5분. 네, 그 오늘 가실 때 저희가 계속 보도에 나갔던 그 표 갖고 오셨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저희 앞선 시간대 박지원 의원도 보여주시긴 했는데 네네. 혹시 못 보신 시청자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6시 45분에 서울역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운임은 1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요금은 이제 제로인데요, 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임은 이제 그 제대로 받지는 않고 요금만 이제 계산을 해서 요금은 뭐 정확한 거는 뭐 파악해봐야겠지만 아마 거리 대비 한 70km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판문역까지? 네. 서울역에서 판문역까지 약 70km고요. 걸린 시간은 약 한 2시간이 좀 넘게 걸렸습니다. 예. 원래는 그렇게 걸리지 않는데 중간에 우리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을 밟았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네. 그 승객들을 정확하게 이제 조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측에서 실질적으로 북측에 넘어갈 때 네. 그 출경 절차라고 하죠. 예. 그 절차를 이제 기차 안에서 밟고 또 북측에서는 내릴 때 역시 입경 절차를 밟고 그것만 밟은 게 아니고 또 이제 그 옷이나 그런 몸을 외부에서 이제 그 약식으로 수색하는 네. 그런 이제 우리 공항에서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그런 절차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200명 정도 그러니까 진행 요원까지 합쳐서 200여 명이 오늘 이제 기차에 탔는데 네. 그 기차에 탄 인원들을 전체를 그 한 명 한 명씩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인원도 파악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네. 왕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오히려 실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정상적인 속도로 간다면 1시간도 안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절차들이 몇 차례 걸쳐서 있었습니다. 네. 뭐 오늘 사실 저희가 뭐 전문가로서 교수님으로서 모셨지만 열차에 탄 승객으로서 기분을 네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기분이셨어요? 너무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멀지 네. 않다. 저도 과거에 개성까지 이 열차를 타고 또는 승용차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몇 차례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오랜만에 그 개성까지 가봤습니다. 네.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고 또 우리 도라산 CIQ에서 북측 그 판문역까지 거리가 뭐 한 3-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거기까지 가는데 옆좌석에 앉은 그 분들하고 대화하다가 예. 정혜구 정책기획위원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뭐 가다 보니까 이제 북측에 경계병들이 서 있고 초소에 북측 경계병들이 서 있고요. 네. 조금 더 가니까 이제 바로 판문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까웠다. 오늘 그 참석한 분들이 한 200여 분 되는 걸로 남측과 북측 합해서 네네. 참석자를 좀 설명해 주시고 분위기까지 함께 좀 전해 주세요. 참석자는 네. 우리 측에서는 이제 주비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그 김현미 장관이 발언도 했고 또 그 철도 그리고 도로 표지판 그런 것들을 이제 커팅할 때도 김현미 장관이 주로 했고요. 또 이제 우리 쪽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중요한 또 역할을 하셨고요. 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셨고 주승용 국회 부의장 그리고 여야 원내 대표 것들이 네. 이제 대부분 갔고요. 북측에서는 리성건 조평통위원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리성건 위원장은 공식적인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오히려. 참고로 이른바 냉면 발언으로 좀 그렇습니다. 뉴스에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북한 쪽에서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주빈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이제 그
기념사 발언도 했고요. 또 방광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우리가 민경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방광수 위원장도 왔고 북측에서도 그 중요한 인사들이 참가를 했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제 그 국내에 있는 주요 국가의 대사들도 참가를 했었고 또 중국이나 몽골이나 이런 국가들 그리고 유엔 기구의 그런 대표들도 참석을 해서 상당히 그 행사 자체가 국제적인 행사로 좀 발돋움한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 보도 중에는 이제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북한 측에 민족의 의지를 좀 강조하긴 했는데 현장에서 좀 북한 쪽 반응 중에 저희한테 좀 전달할 만한 얘기는 들으신 건 없으세요? 뭐 북측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들은 아마 보도가 된 대로 아마 그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비공식적으로 아마 이 착공식 전에 주요 인사들의 티타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요 인사들의 티타임은 다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 자리에서 리성건 조평통위원장도 꽤 많이 발언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상당히 그 우호적인 발언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좋은 분위기의 티타임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행사 자체는 친목 서명식이 있었고 또 궤도 체결식, 도로 표지판 제막식 이렇게 해서 저희 뭐 기자들도 소개를 했는데 이 중에서 좀 가장 의미가 있다면 어떤 순서가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의미로 따지면 역시 이제 그 철도와 도로를 그 서로 그 이번에 동해 서해 철도 도로 연결 및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수하는 현대화하는 그런 것이 이번 착공식의 주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친목 서명식이나 도로 표지판 제막식도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관심이 많이 갔던 것은 북한의 치주악단의 공연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그 오늘 서울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성은 꽤 추웠습니다. 그 서울과 개성의 기온차가 4도 차이가 납니다.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마이너스 4도가 더 떨어집니다. 개성이. 그리고 판문역이라고 하는 곳이 완전히 그냥 그 개활지에 그러니까 평원에 딱 역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개성공단이 있고 굉장히 추웠는데요. 거기에서 이 북측 치주악단이 공연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은 이제 그 착공식이기 때문에 공연이 주요한 그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 오른쪽에 서서 그 간간히 이제 그 음악을 직접 연주하는 그런 자리도 꽤 좋았고요. 전부 여성으로 구성된 치주악단이었습니다. 치주악단? 네, 그렇군요. 자, 좀 하나씩 여쭤볼게요. 일단 언론에선 저희가 일단 착공식, 공식 용어가 착공식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정부에선 대북 제재를 좀 의식해서인지 착수식으로 이제 용어를 부르지 않습니까?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시니까 분위기 어땠어요? 뭐 분위기는 저는 뭐 특별하게 분위기가 저는 나쁘다 이렇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남북의 철도 연결 그다음에 북측의 도로 철도의 현대화 이것을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하자라고 하는 남북의 어떤 약속과 하나의 어떤 다짐의 자리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끊어진 혈맥을 잇자.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준비를 우선 빠른 속도로 해놓고 그리고 제재가 점진적으로 해제되는 그런 완화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하자. 그런 의미의 이제 그 착공식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재가 풀리기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풀리기 전까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나요?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를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공사를 그 철도 도로 연결, 특히 철도 연결 같은 경우는 현대화도 중요합니다만 남북이 아마 철도를 새로 KTX급의 고속철도를 놓는 그 작업도 아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철도 노선이랄지 또는 예산 문제랄지 또는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그 1, 2년 소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작업들을 빠른 속도로 그리고 매우 치밀하게 왜냐하면 이 사업은
한 번 철도는 놓기 시작해서 한 번 놓고 나면 다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이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철도 인프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그 경제성을 담보한 그런 노선을 확장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느 지점을 중간 정착역으로 놓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은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남북의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뭐 한 100년까지도 놓고 네.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대비를 해가면서 인적인 또는 물적인 이 수송과 관련된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 시간을 공식적인 어떤 작업을 착공 이후에 하기 전에 네. 준비하는 이 과정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열심히 우리가 남북이 또 머리를 맞대게 해냄으로써 네. 그것을 통해서 남북이 앞으로 경제협력의 어떤 그런 시금석을 만드는 그런 점에서 저는 철도 연결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착공식 앞두고 유엔에서 이 부분 착공식 부분만 이제 면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면제 승인이 났는데 혹시 이 철도 연결과 현대화 사업만 원 포인트로 좀 유엔이나 이런 대북 제재 관련해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 당장은 그것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철도 도로 연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철도라고 하는 그런 경제성만을 따질 수 없는 것이 예.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 군사적인 의미도 있고 또 사회문화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철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그것을 뛰어넘는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철도 도로 연결, 특히 철도 연결을 빨리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도 역시 제재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나 유엔이 철도 문제를 완전히 이것만 원포인트로 제재를 완전히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철도와 관련된 부분이 수많은 연관 산업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다 해제 쪽으로 끌어내기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좀 풀어가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남북의 공식적인 어떤 견해 일치가 오늘의 착공식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한 수많은 연결된 사업 중에 하나가 또 개성공단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착공식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 또 경제협력 가능성을 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같은 남북 사이의 훈풍에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는 개성공단 재개만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인 정지태 대표 연결해서 지금 현재 심경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 대표님 연결됐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지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예. 마침 개성 판문역에서 이렇게 착공식이 열렸는데 지켜보셨겠죠? 예. 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동안은 저희 개성 입주업체가 육로로만 네, 화물을 운반해나 하였는데요. 예, 앞으로는 이 철도가 정상적으로 연결돼서 운행을 할 것 같으면은 남한의 전 지역에서 개성으로 개성공단으로 화물을 바로 인수인도 아주 가능할 것 같아서 아주 의미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가정입니다만은 그리고 약간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개성공단이 중단된 상황입니다만은 만약에 현재 개성공단이 가동 중인데 이렇게 철도 연결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연결됐다면 사업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보면은 남한에서요. 예. 우리가 쉽게 해서 물품 구매를 부산이고 광주고 이런 데서 구매를 할 때 예. 그것을 바로 거기서 우리가 구매를 해서 거기서 바로 개성공단으로 바로 직접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성에서 나오는 제품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제품들을 바로 개성에서 보낼 수 있다는 점. 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지금 현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벌써 2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 그 입주 기업 대표들하고도 좀 기업 관계자들하고 연락을 하고 지내세요? 지금도? 예, 전체적으로 연락이 안 돼도 어느 정도는 연락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최근에 좀 분위기를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 착공식도 있고 남북관계 훈풍이 좀 불고 있는데 기업인들은 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지 좀 전해주시죠. 지금 현재 기업인들은 많이 좀 시리에 빠졌다가 현재 상황이 많이 좋아짐으로써 많은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저희 또 뭐 이렇게 조사 결과를 또 보니까 다른 입주 기업 대다수가 좀 재입주 의향을 보였습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을 한다고 하면 다시 좀 입주를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예. 네, 실제로 들어보셔도 그런 분위기가 이런 통계하고 일치하나요? 그렇습니다. 다시 재가동한다면은 예. 다시 입주할 희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그 대표님께서 맡으셨던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나요? 저는 제조업체로서요. 네. 금속 쪽으로 해서 손목시계 부품을 제조하였습니다. 네. 손목시계 부품이요. 예, 예. 네. 그때 같이 작업하셨던 이제 남측 쪽 직원들하고도 계속 연락이 닿고 그러신 건가요? 현재는 연락은 닿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네. 앞으로 좀 다시 좀 개성공단이 재가동을 하면 그때 그 직원들하고 다시 일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 직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요. 네. 다시 일하는 조건으로 하고, 다시 북한에 대해서 다시 재개된 기쁨으로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다시 입주할 생각이에요. 네, 입주를 하기까지 뭐 아직 시간이 걸리겠고 여러 가지 뭐 외교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재가동을 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좀 힘든 절차일까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좀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예. 시간도 걸리겠지만은 그쪽에 있는 우선 저희 설비들이요. 시설, 기계장치 모든 게 어느 정도인지 정상적인지 그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예. 북한 인력은 종전 그대로 오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 인력은 그대로 올 수 있을 것 같다. 예, 예. 그렇군요. 사실 지난 10월 말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추진된 적이 있었는데 또 돌연 아쉽지만 중단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정부로부터 어떤 답변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은 게 있으세요? 정부로서 뭐 특별하게 들은 얘기는 없고요. 네.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네. 북미 정상회담. 그쪽에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미 관계가 좀 훈풍이 불어야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대북 제재 문제가 풀리고 그래야 또 개성공단까지 좀 얘기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거신다는 말씀이겠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 입장에서 정부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우리는 필히 정부에서 입주 기업들한테 신의가 갈 수 있도록 진짜로 정부에서 믿음이 갈 수 있게끔 제발 우리가 꼭 우리 입주 기업들이 꼭 바라는 것은 진짜로 우리는 정부를 믿고 갔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부분만 꼭 입주 기업들한테 진짜로 그동안처럼 실이 안 빠지게끔 꼭 믿음이 가는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 가장 힘이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2010년 2월 10일 날 설명절 5일 연휴 마지막 날이요. 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중단됐을 때 그때는 정말 마음적으로 심정이 좀 말이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 포함해서 지금 정부에 하실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중에 한 분이신 정진태 대표 연결해서 지금 심경 들어봤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한 분과 연결을 해봤는데 이 개성공단 재개 부분도 결국은 대북 제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이제 당장은 북미 관계가 비핵화 평화 체제가
뭔가 흐름을 좀 제대로 타야 된다. 다시 네. 말씀드리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 평화체제 문제에서의 성과가 나와야 그 과정에서 이제 제재 완화가 동시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고 네. 그 중에 이제 그 제재 완화 속에서 우선적으로 과거에 남북이 협력했던 사업들, 경제협력 중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게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풀려야 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역시 이제 그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어떤 흐름 자체가 지금까지 어떤 지체 현상을 좀 딛고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124개 기업이 지금 어쨌든 개성에서 지금 이제 생산활동 중단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네. 뭐 오늘도 저희가 점심을 하기 위해서 식당을 가는데 개성단 바로 그 옆으로 해서 지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식당은 이제 현대아산 식당이었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도 송악플라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한 2년 한 10개월 정도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네. 외부에서 봤을 때 관리가 좀 되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의 한 400에서 한 500명 정도의 그 관리하는 분들이 2계조로 나눠서 한 기업당 한 2명씩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재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바로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북한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북한도 이것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성단 사업이 민족의 어떤 그 경협의 상징이기 때문에 북측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네. 좀 더 한반도 환경 자체가 변화되길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직접 착공식에 다녀오신 김용현 교수님과 함께 앞으로의 철도 연결 전망 그리고 대북 제재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